통합하되 땅의 농사까지 막 나가긴 어려웠어. 가축 농사와 자식 농사를 초점으로 21세기 마이크로바이옴 세계가 어떻게 갈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도 현수 말이 있지만 식생활 문화, 농축산업, 그리고 의료 산업, 그리고 환경재생, 기후변화 이것이 뭉뚱그려지면서 미래의 핵심 산업이라고 합니다. 2030년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자동차 산업보다도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 밑에 축산과 아이들 혓바닥 제 강의가 끝나는 주제발제가 끝나는 이해가 되시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은 아이들로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OECD 국가 중에 건강이 제일 나쁘고 우리나라 중에는 섬, 산간, 농촌 아이들이 더 나쁘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건강 선진국에 비교하면 영아 더 나쁘고 제일 나쁘고 유아 그 다음 나쁘고 어린이 그 다음 나쁘고 중고등학생 그 다음 나쁘고 여기 와 계신 적어도 60대 넘으신 분들로만 한정하면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OECD 국가에서 건강이 좋은 편에 속한 이렇게 기형적인 사회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식생활 문제. 가축 농사도 마찬가지겠죠. 농업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우리 농산물은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수입 농산물 중 더 안전하지 않죠. 한국의 농축산업은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재편하지 아니하면 전 미래가 없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축산물과 그런 농산물은 머지않은 세월에 시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과학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생활과 농축산업 이대로 가서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는가? 저 인스턴트 GMO 동물성 비계 도정한 곡물은 우리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저걸 애들한테 주는 이상한 나라. 돈 많은 주면서 과자 사 먹어라. 유럽의 중산층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 다시 사귀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돈 주면서 과자 사 먹어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 위에 것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결혼을 해도 애 못 낳는 것이고 20대에 크론병 걸리는 것이고 그렇게 난 애가 자폐가 되고 기형아가 되는 과학적으로 그 사이클이 밝혀질 만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곡물 자연식 발효 음식 이게 전 세계 건강선진국의 트랩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농업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유기농업 축산도 그렇게 가야죠. 과학적 기반에서 식생활과 농업이 건강과학의 기반에서 그렇게 가지 않고 한국 사회 농업이 미래가 있겠는가? 수입 농산물과 저항의 이 사고 체계로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는가? 즉 국가가 아이들 건강과 농축산업을 하나의 아젠다라고 생각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산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로 바이러스, 메리스, 구제역, 돼지열병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미생물학자는 조만간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돼지열병에서 폐농위기로 갈까 했는데 그나마 잘 어느 정도 막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도가 높은 가축전염병, 사람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변화에서 태풍과 사막화가 계속 촉진될 것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미생물학자는 인류가 미생물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상생해라. 상생해. 마이크로바이옴이 상생의 관점이 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인데 정말 우리는 상생으로 하고 있는 무슨 말이냐? 재수가 없으면 10년 내에 대한민국 축산업은 아예 폐농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변종미생물에 주목하지 않는. 근데 변종미생물을 싸워서 이기는 게 미생물의 상생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상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비용이고 지속 가능하다. 우리가 삼겹살을 육류라고 합니다. 서양 영양학에서 삼겹살은 육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물성 비계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장용 축산업에서 일어나는 동물성 비계는 공업용 기름으로 쓰는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그걸 식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칠레나 스페인 가서 버리는 비계 덩어리 사다가 팔고 있습니다. 1100만 돼지를 사육하는데 지금 창고에는 안심, 등심, 살코기는 이만큼 쌓여있고 비계는 없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비웃음 받으면서 비계 사다가 국민들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성 물질이 응축되어 있는데도 우리처럼 나이 드신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은 먹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삼겹살을 구워서 애들한테 주면서 사랑해. 그 써야 되지. 써야 되지. 곳곳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류 섭취가 건강과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축산업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어떻든 준비하고 변화하지 아니하면 전 대한민국 축산업은 지속할 수 없다. 그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축산으로 거듭나야 된다. 안 나서도 정말 10년 지나도 괜찮을 뿐인가? 아니 이미 삼성 5G 핸드폰에는 식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게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10년 내에요. 육류, 농산물 전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농약과 비료를 써서 재배하는 농산물이나 항생제를 남용하는 축산물은 활로가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그렇게 압력을 가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미생물과 기후변화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촌의 지속 가능해서 이게 핵심이라면 여기에 축산업과 농업이 있습니다. 애들 건강과 건강한 농업이 맞물려야 해요. 이게 잘 되면 자동차, 항공기, 배에 쓰는 이산화탄소 발생량보다 여기서 발생하는 양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얼마나 갈까요? 적어도 2030년 가면 전면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안 다루면 지구촌의 지속 가능이 위기에 속하게 됩니다. 석유 화학 제품으로 쓰는 CO2 생산량보다 여기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벌어지는 CO2 생산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가 깊으면 CO2 토양 함량을 높일 수 있어요. 필요 쓰면 뿌리가 이만큼 밖에 안 가요. 자연농업, 유기농으로 하면 뿌리가 이만큼 가요. 적어도 2배, 3배 식물의 뿌리에 이산화탄소의 보존 능력을 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건강성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이라도 지구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자식농사와 가축농사는 다르지 않은 문제다. 다르지 않은 문제다. 특히 가축농사에서는 변종미생물을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유감스럽게
전 세계에서 변종 미생물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철새 얘기하고 멧돼지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변종 미생물에 오염돼서 날아다니는 거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원을 변종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식의 사육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애들 건강 문제입니다. 파란색이 1980년도고요. 빨간색이 2000년이고 노란색이 2015년. 세상에 이렇게 애들 건강이 악화됐다면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생각조차도 잘합니다. 아토피는 12배, 비만은 10배, ADH 참을 수 없는 애 싸움 말썽 잘 피우는 아이들은 24배, 근시는 3.5배. 근데 근시는 전체 고등학교 아이들의 70 내지 80%가 0.7 이하 근시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가 있는 선천성 기형은 8배나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기농 마이크로바이옴 축산업에 기르는 소, 돼지만큼도 우리 아이들을 건강에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강 정보를 정부가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건강 정보는 의료계가 한다. 맞게 돼버렸습니다. 의료계는 자기들이 유리한 정보만 줍니다. 마땅히 엄마, 아빠, 선생님이 건강 정보를, 기초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 준 적이 아무도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핫한 거죠. 똥을 갖고 분변 의식을 통해서 자폐를 치유하고 치매를 치유하고 말기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줌으로까지 가죠. 농약과 화학비료로 재배한 농산물을 먹은 애들의 오줌에는 유기산능 이게 농약 성분이 검출입니다. 유기농산물로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조사했더니 하나도 검출 안 되더라고 미국 연구에서 여러 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똥과 오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강기가 부모님이 똥과 오줌은 재산이다. 부처님이 제자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오줌 먹어라. 그게 요로 보통 좀 넣고입니다. 사실 똥 먹는 거나 이제 오줌도 먹을 겁니다. 아마. 이게 미생물의 세계에서 순환 체계에서 가장 핵심이죠. 가축도 똥이 건강하고 오줌이 건강하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가축 전염병이 돌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변의식병원 서울대학병원이 세운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 건강한 똥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에 가서 건강한 똥을 수입해 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시카고 대변은행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똥을 1년 계약하는데 1,500만 원씩 준다면 4인 가족이 똥만 잘 싸도 연 6천만 원 소득을 낼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가축도 똥과 오줌이 자원이 되는 가축이라면 그 축산업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계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셨습니다. 혈관 속에 이렇게 독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건 미생물이 건강해서, 흔히 말하는 유익균이 잘 분포해서 방어막을 치니까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독성물질이 안 들어간다. 고혈압, 아토피, 암, 치매 걸리는 우울증 걸리는 요인이 여기 다 있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현재 사이언스 네이처의 절반의 논문이 과학 잡지에 실리는 논문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걸 갖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걸 갖고 장사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나라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상업에 응용과학은 발전하는데 기초과학은 몰랐는데 나 몰라라. 프로바이오틱스, 유용한 미생물,
건강을 위하여 번역하면 그건 응용과학이라고 하면 프리바이오틱스 책에 유익한 미생물이 먹이, 해석이 좀 이상하다,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건강 이전에 생명의 질서 뭐가 아이들로 하면 이거고 가축도 이건 이걸로 인해서 똥과 오줌이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으면 말gam도 치유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아토피, ADHD, 비만 다 치유되면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가축도 예외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결합하는 방식이래요. 가축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축산업도 지속되리라 생각 들어서요. 사람의 식생활로 돌아가면 마이크로바이옴 2020년 건강 선진국의 식이 지침 이렇게 됩니다. 통곡물을 포함한 전체 식 제일 건강한 영양소를 껍질에 있습니다. 퍼득이에 있습니다. 통쌀 이런 것들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를 추방하자. 그러면 전 세계 총 농업 생산량은 한 120% 늘어날 것이다. 한국과 같이 아주 집약적이고 약탈적인 농업을 하는 나라는 한 20%는 줄어들 것이다. 이게 세계 석학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발효식은 제주도에서 생겼건 서울에서 생겼건 아프리카에서 생겼건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가축 사료를 반려로 처리할 수 있는 구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려로 처리하면 똥과 오줌이 달라질 겁니다. 가축의 똥과 오줌. 저작운동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 빨리 먹죠. 육류라는 말은 살코기를 얘기합니다. 비계는 육류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비계는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은 먹어도 좋으나 애들에게는 주어서 안 돼요. 이게 백미입니다. 이게 오금돔입니다. 이 노란 거 안 먹어서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암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자살하는 이유가 이 노란 거 때문에 벌어진다고 학문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고 지금은 정리될 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진실이 우리 사회는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돈 안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 있는데 그 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돈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강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정리해서 국민에게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정부의 몫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도 이렇게 기르면 똥과 오줌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어찌 보면 가축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쁜 걸 먹고 있으니까 강간을 저지르고 충동성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는 지나가겠습니다. 아이들과 전 이게 모르겠어요. 농림수산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손잡고 이것을 다 이해해서 나머지 장관한테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 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대한민국 멋진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부문 시민사회단체와 농업부문 시민사회단체가 한데 모여서 아이들 건강에 정책 만들자 해도 농업부문 관련 단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것도 머리 아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해야 같이 살아납니다. 미륵 부처님 인류가 위기에 처하면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위기일까 아닐까요? 위기의 전조 증상이라고 돼지열병요.
몇 년 내에 그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게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태풍, 점점 강도가 세질 겁니다.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적어도 농축산업, 생활문화,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강제성을 범지구적으로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선박이 지금 대박 터졌죠. LNG 추진선하고 LNG 운반선 때문에 CO2 가스뱃을 그냥 감축 진행해서 그 기술을 한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축산업에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강기가 부원님과 여러분들이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축사를 만들면 우리나라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전 세계 모델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나라 혜택만 받으려고 그래요. 전 세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축산업이나 농업은 마이크로바이옴 유기농으로 가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력이 지금 오면 제 생각입니다. 아이들과 가축의 건강을 잘 돌보면 위기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